안녕하세요. 7단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7단원은 제목이 문화와 다양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할 건데, 이거 키워드 보다가, 저거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그거 보고 공부하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중단원 1, 2, 3, 4 있는데 1부터 볼게요. 1에는 문화가 뭔지 나옵니다. 문화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활 양식이나 모습들 같은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화가 어떤 공유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문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문화 지역이 나와요. 근데 이 문화권은 형성되는 게 두 가지를 영향을 받아서 문화권이 형성이 돼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뭐였죠? 자연 환경이랑 인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2단원에서 봤듯이 자연 환경은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많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손대지 않은 그런 것들이니까 뭐 덥거나 춥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의식주를 결정합니다. 제가 지금 적기는 의식주라고 적어놨지만 좀 구체적인 사례들은 교과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보는 요령들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인문환경은 어떤 거죠? 이제 사람이 손을 댄 것들이에요. 그 중에 문화권의 영향, 뭐 인문환경이 예시가 가장 크게 나온 게 뭐였죠?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종교 나오지 않았나요? 종교? 종교 말고도 뭐뭐 있냐면 뭐 언어 또 뭐 있죠? 뭐 예시로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술 어떤 거죠? 산업 그렇죠. 뭐 이런 건데 종교만 먼저 그냥 예시만 들자면 종교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뭐 유일신 종교인지 신을 많이 믿는 다신교 종교인지 뭐 종교마다 각각 특징 뭘 먹고 안 먹는지 뭐 이 정도 있죠? 그리고 뭐 산업이나 예술이라고 해도 뭐 좀 그 정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종교가 조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네,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문화권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봐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문화권의 종류라고 해서 이 세계 지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 지도 그리는데 실패했어요. 아무튼 세계 지도가 나오면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뭐 남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져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런 모습들의 뭐 대략적인 특징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추운 지역이나 더운 지역 뭐 각각의 특징들, 종교 같은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실제 지구상에 어떤 문화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한 이렇게 앞에서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는 문화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동된다는 게 나옵니다. 문화 변동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런 문화가 변동이 시작될 때에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원인은 요 문화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요 문화권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이 있고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들 대답해도 돼요. 내부적 요인에는 뭐가 있었죠? 발견과 발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권 안에서 뭔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화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는 전파가 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문화권 안에 들어와서 변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파에는 종류가 직접 가지고 오거나 그렇죠. 간접적으로 가지고 오거나 또는 뭐가 있었죠? 다른 문화권에서 어떤 요소를
자극을 받아서 베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자극점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에 이두문자, 신라시대 사람들이 철총이라는 사람이 한자 문화를 보고 저거 괜찮은데 우리가 읽고 쓰는 방법을 우리 고유의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발한 게 이두라는 문자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자극점퍼의 좋은 예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인으로 시작해서 문화 변동이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지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문화 변동이 있죠? 이게 이런 원인으로 시작돼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말해요. 알겠죠? 그러면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문화라는 게 변해서 어떤 결과물이 딱 됩니다. 그 결과물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문화 병존이 있었고요. 문화 동화가 있었고요. 문화 융합이 있었어요. 문화가 변동돼서 요렇게 남아있거나 요렇게 남아있거나 요렇게 남아있거나 요런 식이었어요. 세 가지 나와있었죠. 병존은 두 가지 문화가 혼재돼서 같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상태. 동화는 어떤 한 문화권에 흡수가 돼서 한 문화가 된 상태. 융합은 두 문화에 뭔가 본질적인 것은 남아있겠지만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된 상태가 융합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할 때는 요소 하나하나마다의 사례를 조금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에 사례가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 있으니까 사례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3번 보기 전에 2번에서 전통문화가 나와요. 전통문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도 변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 전통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면은 동질감을 줄 수 있고요. 사회 통합 이런 효과가 있고요. 또 자긍심을 줄 수 있고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또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산업에 속하고요.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없나요? 요게 지금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죠? 208페이지 하단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문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등등등등 나옵니다. 이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흐리지 않으면서 창조적으로 계승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적으로 어떻게 계승을 했는지에 대한 예시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문화 변동이랑 전통 문화의 변동까지 봤어요. 알겠죠?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은 1번에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이런 문화가 있다. 이렇게 문화권이 나눠져 있다 봤고 그 문화권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전통 문화도 마찬가지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3번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그런 관점이나 시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4가지가 있었죠? 다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또 뭐 있었죠? 문화 상대주의, 또 이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으로 치다 하면 어떤 일정 선을 넘어가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하나하나 볼까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예요? 자기 문화는 중요한데 다른 문화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문화 사대주의는 타 문화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문화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문화에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거와 다르게 교과서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로 문화 상대주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는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손으로 밥을 먹네. 그럴 수 있어. 손으로 사람을 뜯어먹네.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겠죠. 갑자기 사람을 구워서 먹고 있네.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일련의 선이 존재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그게 뭐였죠? 맞습니다. 보편윤리입니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갔으면 하는 도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보편윤리의 사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의 사례, 특징들 대충 우리 몸과 마음으로 알고 있으니까 교과서 보면서 치밀하게 공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보면은 요게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 알면서 4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는 1번을 지울게요. 알겠죠? 자, 우리 1번, 2번, 3번까지는 문화가 어떻게 있는지, 문화권이 어떻게 있는지, 그 문화권이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문화를 우리 일상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로 끌고 들어와 볼게요. 그게 4번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 4번에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정확합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자, 장점에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를 다른 나라에 퍼뜨릴 수 있어요. 네, 외국인의 입장이겠죠? 그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해외에 있는 좋은 문화들이 우리한테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다양한 문화. 또 기피 노동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학역 사회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단 말이죠. 몸을 쓰는 업종들. 대부분이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화이트 칼라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무직을 많이 선호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몸을 쓰는 블루 칼라 업종들이 노동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농촌의 활력 증가. 이거는 국제결혼 때문이죠. 그러니까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만 농촌에서 일을 하고 활력이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국제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활력이 증진이 됐다. 이렇게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피노동 이렇게 장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단점은 뭐가 있죠? 외국인 차별. 네, 차별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문화 차이에 대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요. 그죠? 또 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핵심적인 건 나왔어요. 등등등등 우리가 그쪽 문화, 새롭게 받아들일 문화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겠죠. 또는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랑 잘 섞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 좋아요. 그거는 국가가 하는 일, 지역사회가 하는 일, 개인이 하는 일로 나눠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국가는 어떤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법이나 제도를 만듦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고,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다뤄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아까 말했던 캠페인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 뭐 있을까요? 네, 축제를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개인은 어떨까요? 제가 이걸 안 지운 이유는 개인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가장 바람직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은 이러한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7단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